여러분 안녕하세요. 4회 플립드 클래스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3 중단원 세계 속의 우리 경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무역 게임을 통해서 무역을 해야 하는 필요성 혹은 까닭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섬유 제품, 중화학공업 제품, 첨단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경공업 제품에는 섬유, 옷 만드는 거죠. 가발, 신발, 식품 산업이고요. 그리고 중화학공업 제품에는 자동차, 선박, 철강, 기계, 석유 제품들이 포함이 됩니다. 첨단 제품에는 무선 전화기나 반도체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유심히 지켜봐야겠는데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변화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1970년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2009년 우리나라 수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먼저 1970년대 섬유류와 가발류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의 그래프를 보면요. 선박과 자동차, 석유 제품과 같은 중화학공업 제품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선 전화기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이 수출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의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해서요. 원유나 철광석 등과 같은 연료 그리고 공업 원료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가공무역이 발달하였는데요. 가공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가공무역이란 원료를 수입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무역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970년대고요. 2009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970년대 그래프를 보면요. 일반 기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2009년 그래프를 보면 일반 기계는 거의 많이 낮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계 생산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기계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1970년에 비해 2009년에 원유가 수입량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였는데요. 이는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석유화학공업 앞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석유화학공업은요.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연료나 윤활유 또는 이외 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업을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나라 무역의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액과요, 수입액의 총 합계를 무역 규모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무역 규모 1990년에 비해서요, 2008년까지 보면은 2635억 달러에서 거의 3배 가까이 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6866억 달러고요. 2008년에 살짝 떨어졌던 거는 뭐 때문이죠? 민소희가 얘기해 볼까요? 네, 맞아요. 미국의 외환 위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요. 커졌어요. 엄청 많아요. 무역 규모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요. 이래요. 한번 볼게요.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 일본, 홍콩, 싱가포르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우리나라 총수출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입을 하는 나라들 중국, 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이 몇몇 나라들이요. 마찬가지로 또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무역의 세 번째 특징은요. 우리나라 주요 무역 나라가 수출하고 수입하는 상대국이요. 중국과 미국과 일본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무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무역의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와 아주 많은 무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출이 줄거나요,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이 늘어날 때 우리 경제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우리나라 무역의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수출이 선박, 자동차, 핸드폰, 반도체와 같은 몇 가지 상품에 의존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수출하는 주요 수출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와 비슷한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팔면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요, 우리 경제가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수출을 하는 품목이 여러 종류라면 하나에 한두 가지의 제품이 잘 팔리지 않더라도 다른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무역의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무역 상대국이요, 다양하지 않다고 했었죠. 중국, 일본, 미국과 대부분 무역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미국, 일본의 경제 사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중국이나 미국, 일본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미국, 일본으로 하는 수출 양도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도 나빠지는 겁니다. 만약에 무역 상대국이 다양하면요, 중국이나 미국, 일본의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큰 타격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무역의 네 번째 문제점입니다. 모든 제품은 아니고요. 일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품의 가격이 새로운 공업국가인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의 제품보다 비싸 수출 경쟁력이 약한 것도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세계 최고죠.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스마트폰과 비슷한 사양의 스마트폰을 우리나라 갤럭시 S5 같은 제품보다 한 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1등이라고 안주하지 말고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조금 더 개발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의 다섯 번째 문제점입니다. 주요 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높다는 건데요. 원유나 철광석, 목재 등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면 수출품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겠죠. 왜 그래요?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와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의 마지막 문제점, 여섯 번째 문제점입니다. 주요 수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요, 다른 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그런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세계 최고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통신 칩이나 CPU 같은 거는요,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상품이 수출이 늘어나면 부품의 수입도 같이 늘어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많이 수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수출을 해도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기술을 개발해서요, 부품의 국산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 무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내일 볼게요.